네, 안녕하십니까. 아주경제와 함께하는 2015년 하반기 부동산 시장 전망입니다. 오늘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장 최근에 굉장히 좀 우려와 기대가 많이 교차하고 있죠. 특히 일부 주택 시장은 과열이지만 그래서 강남 같은 경우는 평당 4천만 원 분양도 지금 되고 있죠. 그렇지만 또 한편에 보면 상당히 침체되어 있는 부동산 시장의 영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부동산 시장이 옛날처럼 면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선을 거쳐서 이제 점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 부동산 투자자들께서 상당히 유의를 해야 될 타이밍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3년 8월 이후에 우리나라 주택 경기가 저점을 찍고 올라오는 지금 단계인데 이 단계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지금 시중에서도 굉장히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한민국을 대표하시는 그 전문가 우리 곽창석 사장님, 도시화 공간 사장님과 아주경제 부동산을 맡고 있는 김창희 부장님을 모시고 2015년 하반기 주택시장을 중심으로 전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지금 주부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게 과연 지금 현재 이 아파트 가격이 어떻게 될 것이냐, 내가 지금 신규 수요가 있는데 사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 아니면 또 나는 20평대에 살고 있는데 전용 면적 기준으로 20평대에 살고 있는데 30평 40평으로 옮아가야 되냐, 아니면 나는 지금 전세에 살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지금 앞으로 자금과 내 전세 자금과 앞으로의 우리 가계의 자금 흐름을 어떻게 포트폴리오 해야 되냐, 이런 게 궁금한 것 같습니다. 특히 부동산을 사고 파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 전문가이신 곽창석 사장님께서 한 말씀 해주시죠. 이제 최근 들면서 여러 가지로 복잡한 양상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주요 관심사가 이제 올 하반기 들면서 주택 시장이 조금 위축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과잉 공급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 내년 이후에는 주택 대출 규제라든가 여러 가지 새로운 규제들이 나오지 않느냐, 이런 거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최근에 아파트를 중심으로 보면은 청약 경쟁률도 떨어지고 있고요. 많이 떨어지고, 예, 미분양도 다시 늘어나는 상황이고요. 또 지금 공급은 많이 되지만은 몇 년 후에 입주량이 늘어날 때는 이제 또 과거처럼 입주 대란, 예, 역전세난 이런 것들을 우려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 또 올해 상반기까지만 하더라도 내 집 마련을 적극적으로 나서려던 분들이 지금 좀 주춤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전세값도 계속 오르다가 수도권 중심으로 보면은 요즘에 좀 전세값도 주춤해지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라서 앞으로 몇 년 지나면은 다시 톤 다운이 되면서 가격이 다시 하락하는 거 아니냐, 아니면은 이런 것이 일시적인 현상이고 시간이 지나면은 다시 1, 2년 전처럼 이렇게 상승장이 다시 오느냐,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나름대로 생각하는 앞으로 시장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해주시고. 그럼 우리 곽 사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현장을 뛰시는 우리 김창희 부장님께서는 지금 우리 곽 사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현장 입장에서 보시면 어떠신지요? 네, 지금 곽 사장님께서 잘 정리를 해주셨고요. 현장에서도 일단 청약시장 같은 데는 지금 과열 양상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수십 대 일, 일부 지역 강남 같은 경우에는 이제 4천만 원이 넘는데도 불구하고 수백 대 일의 경쟁률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이제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시장을 이제 면처럼 이렇게 예전에는 시장이 전국적으로 수도권하고 같이 움직이는 경향이 좀 있었는데 최근에는 수도권과 지방, 그다음에 수도권 중에서도 서울 지역의 어떤 강남, 강북, 수도권 외곽 이런 데가 좀 양상이 좀 다르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50만 가구 올해 이제 공급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공급이 폭증해서 2, 3년 뒤에 입주할 시점이나 아니면 내년 가서는 상반기에는 조금 괜찮다가 하반기에 떨어지는 이제 상고 하저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조금 지역별로 좀 따로 좀 면밀히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강남이나 아니면 또 많이 가고 싶어하는 수도권 택지지구들, 그다음에 또 지방의 유망 지역들 좀 나눠서 좀 이렇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그 최근에 수도권 지역에서 인기 있는 지역 중에 하나인 별내 지역 아시죠? 남양주 별내 지역을 들여다보면은 한 3, 4년 전만 입주 타기만 해도 46평형 전세 대금이 약 한 2억에서 2억 5천의 시세가 형성이 되다가 화랑장을 타면서 3억 5천, 4억까지 올라갔는데 우리 곽 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좀 주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시장을 오래 오신 곽 사장님께서 그런 부분 앞으로 진짜 우리가 점쟁이는 아니지만 이 전망을 해주시는 게 우리 특히 주부 시청자들한테도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방금 그 전세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재밌는 그 통계 결과가 하나 나온 게 있어요. 이제 잠실, 서울 잠실이 굉장히 인기 지역이죠. 그렇죠. 거기 잠실이 이제 재건축을 해가지고 3, 4단지 먼저 입주하고 1, 2단지가 1, 2단지, 입주할 그렇죠. 때 2007년 말 2008년도에 그때 역전세난이 났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워낙 많이 입주를 한 입주를 40세대 하니까. 이상 입주를 하니까 전세값이 30평대 기준으로 한 2억까지 떨어졌어요. 네네. 4억 하던 게. 그래서 그때 이제 그 뭐 2억 전세를 주고 들어가신 분들이 2년이 지나니까 전세값이 4억이 된 겁니다. 4억이 되네요. 2배가 됐네요. 올려줄 수가 없으니까 네. 다시 그 2억을 전세 보증금을 빼서 판교로 가게 됩니다. 아, 판교로 갔는데 판교도 그 2년 후에 또 올라가요. 또 4억이 됐어요. 아, 그래서 그 돈을 들고 어딜 갔냐면 광교 신도시를 광교 가게 됩니다. 신도시. 예. 광교 신도시 2억을 갔는데 광교 신도시가 작년에 또 4억이 됐어요. 4억이 됐어요. 근데 이제는 더 이상 갈 데가 없다. 없는 이런 상황이 돼 있는데 그 최근 한 10년 통계를 보면은요. 네네. 강남 지역의 경우에는 이제 서초구 강남구를 중심으로 해서 특히 이제 신축 아파트들 일부 있는 곳들은 지금 한 7년 내지 8년째 연간 15%씩 계속 전세가 상승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한 2007년, 8년하고 지금 비교를 해보면은 2배 이상이 돼 있는 상황이고요. 또 강남 지역이 아니더라도 여타 서울 강북이라든가 외곽 지역의 경우에도 전세값이 최근에는 아파트는 연 한 15%씩 오르고 있습니다. 한 3년, 4년 정도 지금 지속이 되고 오르고 있죠. 네. 예. 그럼 말하자면은 이제 뭐 한 2억쯤 하던 전세가 우리가 2년 단위로 갱신을 하니까 지나고 나면은 2년 지나면 5, 6천만 원을 올려줘야 되는 이런 상황이라서 상당히 심각해지는데 아마 대부분 궁금하신 게 이런 게 계속 가는 거야? 그렇죠. 아니면 이제 멈추는 거냐? 뭐 이런 걸 관심 있어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그 전세에는 가수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투자 전세는 수요도 가수요. 없고 순수하게 공급과 실수요죠. 수요, 실수요죠. 수급에 의해서 실수요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그러면 무엇보다 중요한 게 사실은 입주량입니다. 맞습니다. 입주량은 두 가지로 나눠 생각해야 되는데 아파트도 있고 아파트가 아닌 다세대 전립 단독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매매 수요는 아파트와 비아파트가 구분되는데 전세 사는 분들은 아파트 살다가 돈이 없으면 인근의 다세대로도 전세를 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체 관계에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공급이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보면은 다세대는 좀 작년 재작년에 많이 지었어요. 그리고 이제 올해 들어서는 뭐 이제 도심지 땅값이 오르다 보니까 외곽 지역의 공급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다세대 전세난은 조금 완화가 되고 있는데 아파트의 경우에는 또 아파트를 고집하시는 일부 수요자들 때문에 학군이나 이런 것 때문에 아파트 공급을 보면은 이 수도권 전체가 최근 한 5년간 연간 10만 가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난 그 한 20년 통계를 보면은 연간 한 15만 가구 정도를 지어줘야 전세난이 심화되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뭐 2003년, 4년도에는 한 20만 가구 이상이 입주를 했기 때문에 역전세난이 났었고요. 최근에는 한 4, 5년이 10만 가구가 지어지면서 아파트 단지별로 보면은 전세 물건이 없어요. 전세를 구할 수가 없는 상황. 그럼 이제 앞으로 전세가를 결정하는 요인은 얼마나 입주가 많이 이루어지나에 결정되거든요. 이제 내년을 보니까 이제 내년도도 수도권 아파트 입주 물량이 한 10만 가구 정도입니다. 이제 16년. 2017년의 경우에는 한 13만 가구 정도로 늘어납니다. 근데 이제 2017년도도 상반기에는 한 5만 가구뿐이 안 되고 2017년 하반기로 갈수록 입주 물량이 늘어나거든요. 그 이유는 뭐 다 아시다시피 2014년부터 공급이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한 3년 정도의 시차를 두고 그렇게 되는
되는 건데 그러면 이제 2017년 하반기부터는 이게 다시 전세가 안정되고 역전세난이 나지 않느냐 이제 이런 그렇죠.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 부분은 저는 약간 생각이 다른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난 한 4, 5년간 연간 한 5만 가구의 부족분이 있었어요. 누적된 부족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하나 작용한다는 거하고 두 번째는 지금 이제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재건축 재개발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이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재개발 재건축 진행을 못 하다가 이제 올해도 이주가 많을 거라고 했는데 막상 또 이주 수요를 조절하다 보니까 내년으로 2월 된 측면이 많거든요. 그래서 내년 내후년에 시간이 갈수록 재개발 재건축 활발해지면 이주 수요 발생 때문에 그게 뭐 추정컨대 지금 추정할 수뿐이 없거든요. 정확한 건 안 나오니까 뭐 연간 한 5만에서 10만 가구씩 나올 수 있어서 17년도 하반기 물량 정도는 충분히 소화되지 않거든요. 그렇다면은 그때까지는 입주난이 일어날 것 같지는 않고 이제 18년 이후에는 어떻게 될 건지는 지켜봐야 되는데 그 부분은 올해 이제 하반기 물량이 직접적으로 분양 물량이 작용을 하는데 올해 하반기 물량이 굉장히 많다고 하거든요. 많습니다. 전국적으로는 50만이고 지금 수도권도 한 거의 30만 가까이 되는데 여기에서 약간 변수가 있어요, 사실은. 이 30만 중에서 승인은 받았지만은 상황이 좋지 않다 보니까 분양을 안 하는 물량들이 2월 하는 물량들이 내년 상반기로 2월. 8월 물량을 9월, 9월을 10월, 10월 이렇게 계속 했는데 올해 안 하고 내년으로 넘기는 물량이 제가 볼 때는 한 5만은 될 것 같아요. 5만 가구 정도. 그러면 이제 올해 한 25만을 한다면은 이거 상당히 많은 물량인 거는 15만 가구 아까 말씀하신 25만이면 플러스 10만이니까. 그러니까 2018년도가 되면은 사실은 전세난이 좀 완화될 수 있는 상황이 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가 변수가 뭐가 있냐면은 갈수록 재개발 재건축 가속이 붙을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분양가 상한제가 풀리면서 그동안 멈춰있던 사업장들이 너도 나도 우후죽순으로 관리처분까지 막 달려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재건축 재개발을 보면은 이미 90년대부터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규제가 계속 늘어났었어요. 그래서 지금 서울에 300여 개 사업장, 수도권에서는 거의 한 500개 이상의 사업장들이 멈춰 서 있었던 것들이 막 시작한다는 거예요. 근데 재개발 재건축이라는 거는 짓고 나면은 입주 물량이 늘어나지만은 짓는 기간 2년 반, 3년 동안에는 굉장히 이주 물량이 늘어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주 물량은 결국 전세난으로 이어지죠. 그러니까 이주 물량이 늘어나는 기간이 얼마나 길어질 거냐가 향후 전세난을 향배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팩터가 된다는 맞습니다. 거죠. 그렇겠네요. 근데 제 생각에는 지금 많이 늘어날 것 같아요. 많이 늘어날 것 같죠. 그래서 어쩌면은 2018년도에도 전세난이 재개발 이주 때문에 해소가 안 될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곽 사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네. 앞으로 2018년까지 우리 전세 시장의 흐름을 제가 보기에는 정확하게 짚으신 것 같아요.